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4월 마지막 청약 종목은 S바이오메딕스입니다. 수요 예측 결과가 조금 전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종목은 워밍업으로 미리 알아보지 않았죠. 그래서 어떤 종목인지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고 청약해 볼 만한 종목인지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S바이오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청약을 합니다. 환불 기간은 이틀이고요. 원래 같은 기간에 프로테옴텍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그 종목은 5월로 청약을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S바이오가 4월 마지막 공모주가 됩니다. 상장일은 5월 3일 수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5월 첫째 주는 S바이오메딕스만 상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혼자 여유롭게 상장하는 일정이니까 상장일 변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회사 이름인 S바이오메딕스 이름을 찬찬히 뜯어보면요. 이름 안에 바이오가 들어가 있고 메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에서부터 사업의 정체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종목입니다. 줄기세포를 기반으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데 개발 중인 신약이 파킨슨 병이나 척수 손상 치료제 등 난치병 치료제 중심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파이프라인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임상 단계가 가장 빠른 치료제는 여드름 흉터 치료제입니다.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 약품은 조만간 임상 단계가 마무리가 되면서 판매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파이프라인은 임상 1상과 2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보통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종목들이 임상 2상을 진행하는 파이프라인을 한두 개 정도는 들고 등장을 하는데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임상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파이프라인은 없고요. 그리고 주목받는 신약이 파킨슨병 치료제인데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치료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을 성공시킬 수 있느냐가 회사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하튼 임상 단계를 보면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보면 계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들 대부분 비슷하죠. 그래도 이 회사는 그나마 매출이 꽤 나오고 있는데요. 21년에 89억 원, 그리고 22년도에는 매출액이 121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자회사가 있더라고요. 에스테팜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주로 필러 등 성형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에스테팜은 22년 기준으로 매출액은 120억 원, 순이익은 30억 원 정도 나왔는데요. 탄탄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S바이오메딕스는 뭐 이런 성형 사업이 메인은 아니니까요. 결국 본업인 신약 개발을 계획한 대로 잘 성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재무 상태를 보면 조금 심각한 수준입니다. 유동 비율은 95%로 그럭저럭인데 부채 비율이 2000%를 넘었습니다. 계속되는 적자로 자본금을 거의 다 소진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상장을 하지 못했더라면 회사가 위험했을 수도 있을 정도로 재무 상태가 악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도 이번에 상장하면서 공모 자금을 조달을 하니까요. 당분간 재무 상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겠죠. 하지만 가진 돈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아마도 내년 말 정도에는 연구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공모주를 청약하시는 분들은 관계없는 먼 훗날의 이야기이겠지만 길게 보면서 이 종목을 들고 가실 분들은 재무 상태를 꼭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기관 평가를 보면 SCI 평가정보에게 A를 받았고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으로부터도 A 등급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상장했던 바이오 종목들과 평가가 큰 차이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양호한 평가를 받고 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회사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 하고요. 수요 예측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기관 경쟁률이 854대 1이었고요. 의무 합격 비율이 1.94%입니다. 제가 예상하던 것보다는 기관 경쟁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요. 직전에 청약했던 지아이노베이션은 기관 경쟁률이 고작 27대 1이었는데 S바이오는 청약 참여한 기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후로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의무 합격은 수량 기준으로 1.94%이고 건수 기준으로 2.6%입니다. 건수와 수량의 차이가 크지는 않았고요. 수량 기준으로 보면 3개월 합격이 가장 많았습니다.
최종 배정에서는 의무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겠지만요. 그래도 10%를 넘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모 가격 상단으로 정해졌는데요. 18,000원입니다. 공모 가격을 상단으로 신청한 비율이 58%였고 초과 신청한 비율은 4.2%였습니다. 그래서 상단 가격 이상을 신청한 비율이 60%가 넘었지만 반면에 하단 이하로 신청한 비율이 33% 정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공모가를 상단으로 정한 것이 무리수를 두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습니다. 여하튼 모집하는 금액은 135억 원이고요.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1979억 원입니다. 화면 보시면 작년 하반기 이후로 상장했던 바이오 종목들인데요. S바이오 메딕스처럼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종목들입니다. S바이오는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979억 원이니까요. 최근에 상장했던 지아이노베이션보다는 사이즈가 약간 적은 편이고 작년 하반기에 상장했던 종목들보다는 사이즈가 약간 큰 편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도 시가총액이 특출나게 큰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시가총액 사이즈가 상장일에 변수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는 청약 정보 볼 텐데요. 총 75만 주를 모집합니다. 일반 투자자에게 18만 7,500주가 배정되고요. 청약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온라인으로 청약을 하시면 우대 등급이 적용되니까 18,000주가 청약 한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풀청약하려면 증거금은 1억 6,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이고 증거금은 9만 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수요 예측에서 의무 합격 비율이 1.9% 정도 나왔으니까요. 이 의무 합격을 적용해 보면 상장일 유통 물량은 295만 주입니다. 전체 유통 물량의 26.8%가 상장일에 유통되니까 유통 물량이 좋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유통 물량 중에서 기존 주주가 221만 주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공모 주주보다 기존 주주 물량이 약 4배 정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목은 기존 주주들의 역할이 조금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공모가 기준으로 유통금액이 530억 원인데 유통물량 비중에 비해서는 유통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도 지난번에 상장했던 지아이노베이션의 3분의 1 밖에 되질 않으니까요. 유통금액이 상장일에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사 기간이 시작된 스톡옵션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도 임원들이 보유하는 물량은 의무 보호가 걸리기 때문에 직원들이 보유한 물량 82,000주가 상장일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행사 가격은 4,000원부터 8,000원 정도로 공모 가격보다 꽤 낮은데요. 그래서 아마도 이 물량 대부분 상장일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도 82,000주가 전체 물량의 0.7% 뿐이거든요. 물량이 많지는 않으니까 스톡옵션도 상장일에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최근에 상장했던 바이오 종목들인데요. 플라즈맵과 DTNCR로는 상장일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았지만 작년 11월부터 등장을 했던 인벤티지 랩부터 지난달에 상장했던 지아이노베이션까지 4종목은 상장일에 좋은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이 좋았던 좋지 않았던 관계없이 수익을 주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수익을 주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기존 주주들의 평단가가 공모 가격보다 높은 종목들이 많았다는 것이 핵심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등장하는 바이오 종목들을 보면 예전에는 코스닥은 바이오다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바이오가 대세일 때 투자를 했던 기관들의 평단가를 보면 공모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자를 했던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번 종목도 마찬가지인데요. 화면 보시면 2018년에 투자를 했던 가격이 35,000원, 36,000원으로 공모가보다 거의 2배가 높은 상황이고요. 2019년에는 46,000원으로 공모 가격보다 거의 3만원 정도가 높습니다. 그나마 2021년에 투자를 했던 기관들의 평단가는 12,500원으로 공모 가격보다는 그래도 약간 낮은 가격으로 투자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 종목도 지난번 지아이노베이션처럼 공모 가격 근처에서부터 기존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물량을 내놓을 수가 없는 환경이라는 게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종목들은 공모 가격이 하단으로 정해진 종목도 하나도 없었고요. 전부 하단 미만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공모 가격이 대폭 낮아져서 정해지다 보니까 썬바이오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괜찮은 수익을 주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공모 가격이 30에서 50% 정도가 낮아졌는데 반면에 S바이오 메딕스는 상단으로 공모 가격이 정해졌다는 게 기존 종목들하고의 차별점입니다.
그래서 상장일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은 기존 주주들의 평단가가 꽤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모 가격이 조금 낮게 잡힌다면 비례 청약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공모 가격이 상단으로 잡혔는데요. 올해 들어서 공모주가 손실을 준 케이스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번 한 번은 쉬어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종목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S바이오메딕스를 청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청약 1일차가 끝나는 월요일 저녁에 2일차 예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약을 할지 말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